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밀란의 정원 정원지기 이재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임홍택님의 90년생이 온다인데요. 지난번 82년생 김지영에 이어 한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기업체에서 인사와 마케팅 관련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90년대에 태어나 현재 20대를 지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기업 현장이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대한 꿈보단 구급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90년대생들. 이들은 과연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생각과 생활 방식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90년생이 온다. 결국 기성세대가 이토록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많은 도전을 전해오는 책입니다. 90년대 20대를 보낸 저로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공일오비가 노래했던 신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90년생 제 조카에게 혹시나 삼촌이 아니라 꼰대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90년생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방송된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 있었던 장래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1위는 공무원이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공무원은 전체의 42.5%, 연예인은 38.8%, 운동선수는 10.6%, 기타 8.1%로 집계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청년 취업 준비자 65만여 명 중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무려 26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역시 1990년도 출생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가 국가기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에서 저자는 요즘 20대들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입니다. 60, 70년대생들이 보았던 평생 직장이 무너지고 80년대생들이 집중했던 자기계발의 시대를 지나면서 90년대생들이 보게 된 현실은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직업의 성역은 없다.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가능한 굵고 길게 할 수 있는 직업 안정성, 누구도 어떤 단체도 영원히 믿을 곳은 없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90년생들은 국가공무원을 최선으로 선택합니다. 한편 X세대니 밀레니얼이니 10년 단위 세대 구분 속에서 90년대생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IT 기술력과 함께 나고 자란 세대인데요. 여기서 이들을 구분짓는 세 가지 특징을 간단히 살피면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입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신조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응, 기역, 리을, 이응, 할만, 하앗, 등 10개의 단어들을 과연 기성세대인 교수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테스트한 것인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간신히 몇 개 찍어서 맞추긴 했습니다. 이 언어 자체의 줄임 현상, 이모티콘에서 초단편 소설에 이르기까지 90년생들의 모바일 라이프가 가져온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데요. 한편 줄이는 만큼 동시에 재미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승전병, 재미를 추구하는 이들의 대표적 사례인데요. 80년생 이전 세대들이 소위 삶의 목적, 의미 등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들은 삶의 유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중시하는 기승전결에 병맛이란 이 B급 감성이 결합되어 창조된 기승전병, 이 맥락이 없고 뭔가 형편이 없고 어이없음을 뜻하는 이 말 속에 요즘 사람들의 감성이 녹아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은 정직하거나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직함이란 성품이 정직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 솔직하거나 순수하다는 어니스트와 다르다. 나누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이라는 뜻의 인테그리티에 가깝다. 그들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 무결한 정직을 요구한다. 당연히 혈연, 지연, 학연은 일종의 적폐다. 저는 이 점이 90년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앞으로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안, 학교, 나고 자란 환경 등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본인이 지닌 컨텐츠와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로 평가받는 사회,
각 기업에서는 이제 면접관도 구직자에게 평가받는 시절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나요?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게이트 앞에 대기해도 되는 건가요?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 내 80년대생 재무과장이 새로 입사한 90년대생 직원에게 평소 8시 30분 출근 시간보다 최소 10분 일찍 출근하라 말합니다. 미리 와서 근무 준비를 하란 거였죠. 이것에 대해 돌아온 대답이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일찍 와야 합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그 과장님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9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회사는 7, 80년대생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회사만이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태 속에 이젠 공공연히 언급되는 주 4일, 심지어 주 3일 근무제 이야기들. 최근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인 앤드류 양의 경우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 다음 세대를 위한 화두가 되는 가운데 이제 각 회사들은 새로운 직원에 대한 이해와 이 새로운 근무 방식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이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조각 읽기로 함께 가볼까요? 어수룩해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인 호구와 고객님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 호갱. 이 기업 입장에서야 이런 고객들이 너무 고맙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90년대생들은 소비 형태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호갱은 없다는 것이죠. 3년차 직장인 한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마트 소비자의 모임에 가입해 있다. 그녀는 최근 델타 에어라인의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여 하와이 왕복 항공권을 받아서 다녀왔다. 그녀는 업무 시간 외에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 주로 뽐뿌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깜짝 할인 정보와 공동구매 정보를 얻는다. 그녀는 보통 출시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스마트폰을 전략적으로 구매하는데 본인과 가족들의 휴대폰을 공짜 혹은 10만 원 이하에 구매하였고 정말 싼 기기가 나왔을 시에는 이를 사서 되팔기도 한다. 2012년 배우 김정은 씨가 등장했던 광고 카피 이 부자 되세요로부터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되라는 노골적인 말과 함께요. 2017년에 화제가 된 스투핏과 그레이트, 이 김생민의 영수증이란 프로그램에서 불기 시작한 저축과 절약 열풍, 일명 짠테크 열풍은 좀 더 스마트한 소비를 지향하는 현 세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90년생들이 주요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1인 가족, 또 욜로족 등의 삶의 형태는 소비자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 역시 바꾸게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용산전자 상가의 몰락, 거의 독과점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인 맥도널드의 위기, 번거로움과 거칠애를 거부하고 간결한 효율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90년생 소비자들의 마음 잡기에 기업들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속속 제공하느라 열심인데요. 그러려니 하는 순진하고 착한 소비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Think twice. 개인적으로 이 책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던 건 일종의 세대 구별, 다양한 사고와 생활 방식에 대한 차이를 느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제가 80년대생인 저자의 관점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던 것, 매우 즐겁고 유익한 책 읽기였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젊은 세대의 저항과 도전에 대해 기성세대의 실책이 들춰지고 있다는 점, 당대의 문화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 역시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90년생이 온다는 주로 취업과 이 소비 등 경제라는 측면에서 당대의 세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취업, 소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엔 이 경제 외에 사회, 문화, 정치 등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역시 놓치지 말아야겠는데요. 어느 집단 공동체성의 강조로 인해서 개인이 잊혀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오히려
새롭게 개인의 발견이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이라 참 좋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회는 여전히 개인과 함께 공동체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민하고픈 것은 이 책의 머리글에 등장하는 한 대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가는 말에 등장했던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런데 저자가 더 인상 깊게 여긴 그 부분을 저 역시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느낀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당대였던 세대가 어느새 기성세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공평함과 나름의 정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와 대화는 언제나 일방이 아닌 쌍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은 세대 역시 기성세대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열려진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자 애써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90년생 분들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90년생이 온다와 함께한 밀란의 정원이었습니다. 이 뚜벅뚜벅 걸어온 밀란의 정원인데요. 얼마 전에 구독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 구독,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밀란의 정원, 오늘은 90년생이 온다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